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고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촬영을 못하고 여기 그늘막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름에 그늘막으로 설치한 건데 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 이거 비닐을 쳐가지고 바람을 지금 맞고, 낮에는 여기서 인터넷 작업하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탄트라 수행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탄트라 비전 8번째 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지명상법이에요. 정지명상법. 정지명상법에는 이제 3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요. 그 3가지 수행 방법, 그 정지명상법의 그 개요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삶에는 2가지 균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존재와 행위이다. 존재는 그대의 본질이다. 존재는 언제나 그대와 함께 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그대 자신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에 의해서 소유될 수 없다. 그대와 존재 사이에는 어떠한 간격도 없다. 그대는 바로 존재다. 그러나 행위는 그대가 성취하는 것이다. 그대의 육체를 살아있게 하려면 많은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행위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아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행위는 그대의 존재를 둘러싼 주변이 될 것이다. 그대는 이 주변을 통해서 살게 된다. 이러한 주변이 없다면 그대는 생을 꾸려갈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주변일 뿐이다. 그것은 그대가 아니다. 그것은 중심이 아니다. 그리고 그대가 가진 소유는 무엇이든지 그대의 행위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중심은 행위와 소유라는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다. 마음을 넘어선 곳과 마음의 뿌리 아래에는 그대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그대 자신의 중심, 그대의 존재까지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궁극을 찾는 구도자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대가 갖고 있는 무엇이든지, 뭐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거, 그것은 그대 자신이 아니다. 그것들은 소유물이며 그대는 그것들과 다르다. 그대는 그대의 존재를 선택할 수 없다. 그대는 이미 거기에 있다. 행위는 하나의 선택이다. 성자의 기질과 도둑의 기질은 2가지 행위일 뿐이다. 그래서 그대의 기호나 기질은 변화할 수 있다. 그것은 그대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의 존재는 변화할 수가 없다. 그대 자신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대는 항상 그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이미 그대 자신은 거기에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을 하겠는가? 존재는 항상
모든 행위에 앞서 있다. 행위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존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대는 선택하는 자신을 선택할 수 없다. 자신은 이미 거기에 있다. 그대는 자신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소유와 행위는 항상 그대의 중심을 둘러싼 주변일 뿐이다. 그리고 그대가 바로 중심이다. 이 중심이 바로 진화, 아트만이다. 이 중심이 그대의 가장 깊은 본질이다.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는 한 깨달음도, 축복도, 열반도, 신성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불행과 고통과 분노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의 주변은 지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들어가려면 다음에 방편을 수련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8번째 정지명상법의 개요입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저번 동영상에서 그 중심에 이르는 방편들 했잖아요. 이거 정지명상법도 비슷해요. 그 중심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주변에 머무르지 말고. 근데 우리 현실 생활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정지명상법이 되는 것도 한번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뭐 아트만이 되는 것도 나오는데 아트만 이제 힌두이즘이기 때문에 힌두교이기 때문에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불교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무아라고도 그러니까. 하여튼 탄트라 비전 8번째 차트 정지명상법의 25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25. 그대가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순간 정지하라. 이것이 이제 25번째 수행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행위 속에 있고자 하는 그 노력 역시 또 하나의 행위가 될 것이다. 즉, 인위적인 명상은 또 하나의 행위이다. 그대가 유행가 대신에 성가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래 부르는 것임에는 마찬가지다. 억지로 비행위의 상태에 이르려고 하지 말라. 느닷없이 그 상태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라. 이것이 바로 정지 테크닉의 의미이다. 행위는 수련되어질 수 있지만 비행위는 수련되어질 수 없다. 수련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비행위는 항상 갑작스런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충동은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성질이다. 충동은 에너지 방출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멈추어지는 순간 중심으로 되돌아간다. 또한 에너지는 부단한 흐름이다. 모든 행위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흘러가는 에너지의 이동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에너지의 흐름이 정지되면 그 에너지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을 수 없다. 부단히 흘러가는 것이 에너지의 특성이기에 그것은 다시
중심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대의 존재 내부로 흘러 들어가 다른 차원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다. 분노는 순수한 에너지이다. 사랑의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혹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은 결과에 의존한다. 이것이 이제 25번째 수행법입니다. 정지명상법. 이거는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거예요.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위적인 걸 배격하고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에 어떤 그런 쪽으로 가면 다 통내는 거예요, 이게. 응? 자, 그다음 탄트라 비전 8번째 차트 정지 명상법의 26번째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26. 어떤 욕망이 다가올 때 그 욕망을 주시하라. 그리고 갑자기 그 흐름을 멈추어라. 이것이 이제 26번째 수행법입니다. 그럼 이게 흐름을 어떻게 멈추는지 자 보세요. 주시할 때 찬성이나 반대하라는 뜻이 아니다. 주시하라는 거는 그 윗바산하고 비슷한 건데 몰입을 해야 되는 거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욕망을 마음속으로 가져오지 말라. 과거 속에다, 교육 속에다, 조건 속에다 받아들이지 말라. 단지 그 욕망을 주시하기만 하라. 해석하거나 생각하지 말라. 모든 생각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외부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어떤 생각도 원본은 없다. 갑자기 멈추는 것은 어떤 것을 전체적으로 주시할 때 가능해진다. 아무런 해석 없이 욕망을 주시할 때 그대는 존재 전체가 하나의 욕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26번째 설명입니다. 이것도 저기 뭐 다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욕망이라든지 욕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뭐 탐진치라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내 에너지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쇼 같은 경우에는 그 탄트라 수행법에서 딱 정지를 하면 그 흐르던 그 욕망의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되던 것이 딱 멈춰가지고 안으로 내부로 흘러 들어가면서 중심에 이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그 방편이니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저는 제가 그 욕망이라든지 이런 걸 에너지로 끄집어낼 수 있다고 무수히 많이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어떤 명상을 통해서 뭐 참선이나 탄트라 수행법이나 어떤 수행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자연스러운 행위 속에서 그거를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오쇼는 그거를 이제 탄트라 수행법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저하고는. 자, 탄트라 비전 8번째 차트 정지 명상법. 27번째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2가지 중에서 27번째 수행법. 수행법 27. 지쳐 낮아 빠질 때까지 한없이 걸어라. 그러면 결국 쓰러질 것이다. 그 순간 그대는 전체가 되리라. 이것이 이제 27번째 수행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보세요.
만약 그대가 전체성 속에서 이해하게 될 때 거기에는 변형이 따라온다. 변형이라는 거 각성을 한다는 거예요. 각성. 중요한 것은 이해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판단이 아니다. 그대는 화를 내면서도 화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그대의 마음속에 판단을 강요한다. 그러면 그대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 형성되고 만다. 그대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생각은 반대로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죄의식이 탄생한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도자에게는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실을 이해하는 것,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것, 사회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는 것, 즉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그대 자신을 보지 말라. 그대는 장님이 아니다. 그대의 눈을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주시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포기란 말에는 그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당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대는 그대 삶의 주체가 되라.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노예가 되지 말라. 그대의 의식, 눈을 사용하라. 그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갖고서 깨어 있으라. 마치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깨어 있으라. 아무것도 미리 결정을 내리지 말라. 서두르지 말고 결론 짓지 말라. 그대 자신의 자각을 통해 결론이 내려질 때 그것은 곧 그대의 변형으로 이어진다. 거기에는 어떤 억압이나 아쉬움도 없다. 그리고 오직 그때만이 그대는 어떤 것을 멈출 수 있다. 멈추기 위한 기술 따위는 찾지 말라. 멈추는 것은 깨어있음의 결과일 뿐이다. 그대가 깨어있다면 그대의 욕망의 흐름을 멈출 수 있다. 그러나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굳이 멈출 필요가 없다.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 만약 그대가 충분히 깨어있다면 굳이 섹스를 멈출 필요가 없다. 그때 섹스는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만약 그대가 깨어있으면서 그것을 멈추고자 결심한다면 그대의 체념 또한 아름답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깨어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그것은 아름답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각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추한 것이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느냐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느냐 아니면 무의식적이냐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따를 필요가 없다.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이든 위험하고 파괴적이다. 모든 모방 행위는 자살 행위다. 그러므로 기다려라. 좀 더 깨어 있으라. 좀 더 진실을 주시하라. 좀 더 주체적으로 말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결론 따위는 염두에 두지 말라. 이것이 8번째 차트의 27번째 수행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동안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강조한 부분들이 여기 다 나왔네, 보니까. 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모토가 그러잖아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의 모토가 생각하기, 이해하기, 실천하기. 생각을, 여기 이제 생각이 되니까 집중하고 주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걔가 깨어 있으라는 얘기고, 각성해라는 얘기, 이거 다 일맥상통 같은 얘기야. 그러면서 여기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거는 이제 멍 때리는 거에 생각 없이 한다는 거. 생각 없이 한다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잖아요. 다른 사람을 쫓아가고,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거,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뭐 종교에서 영성자들이 얘기하는 거,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오늘 나왔잖아요. 노예가 된다라는 노예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깨어 있으라는 거, 생각을 해라는 거,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잠깐만 제가 주체성을 갖고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얘기가 그런 거야. 이게 그래야만이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 있고 중심에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한 가지, 지쳐 나자빠질 때가 한없이 걸어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걸으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 전체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 전체적으로. 저번에 그 명상법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한 곳에 집중하는 방법. 엉덩이가 됐건, 뭐 침으로 찌르는 거가 됐건, 점이 됐건, 뭐가 됐건, 한 가지 집중하려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의식을 각성을 해가지고 의식을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 이제 앞으로 명상법 중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 의식을 확장하는 거. 내가 점점 커져가지고 우주가 되는 그런 수행법도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내가 전체적으로 되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대는 것이 뭐 단전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떤 한 곳에 집중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걸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기대는 거, 경락이라는 거, 뭐 모든 거는 이제 몸 전체가 깃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연 자체가 다 깃덩어리가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거기서 각성을 해가지고 의식을 확장시킨다면은 내 자체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체가. 경락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를 길을 한 곳에 뭐 단전이 됐고 어디야 모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요거 제3의 눈, 여기 그 송가채, 뭐 여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쿤달리니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는 게, 내가 전체적으로 돼야 돼. 전체적으로. 그래야지 무슨 에너지를 끄집어내고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아주 너무 쉬워. 다른 건 다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인위적으로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뭐 대주천 소주천을 돌리고 하는 거 다 인위적인 거야. 다 인위적인 거. 그럼 잘못하면은 그 주화인마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병이 나. 거의 99.9% 병이 나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자연스러워야지 병이 안 나는 거예요.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돼? 내 생활 속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됐을 때, 경락도 전체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 탄트라 수행법 다 끝난 다음에 뇌과학적으로 건강적으로 그걸 많이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서 나와. 이 몸 자체는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몸이 뭘로 구성되어 있어?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 30쪽에. 모든 30쪽에 세포 하나하나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교체를 하면서 그걸 다 기억을 물려준다고. 이 몸 전체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가 모든 게 다 깃덩어리에 이게 다 경락이고,
하여튼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리고 중요시 여겼던 것이 오늘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잘 오늘의 수행법, 뭘 정지명상법을 한번 잘, 한번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